올해 들어서 강원도의 하루 확진자가 좀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20대가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아무래도 좀 억눌렸던 뭐 여행 욕구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풀기 위해서 온 게 아닌가. 10대, 20대 네. 환자가 늘어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예견됐던 상황이지 않을까. 너무 좀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거 아니냐. 네. 빨리 좀 확산세를 좀 진정을 시키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소비 쿠폰을 발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네. 좀 갈피를 못 잡는 거 아닌가, 정부가. 강원 기자들의 못다한 이야기를 풀어놓는 시간, 강원 기자회견 문이 열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깐깐 데스크 최국장님, 그리고 강원일보 정치부 핸섬 기자, 오랜만에 핸섬 기자라는 말을 쓰게 될 것 같은데 최기영 선배님, 그리고 거침없는 입담의 소유자 강득유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요즘 강득유 변호사님 신문이나 방송에 엄청 좀 자주 등장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바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지내시는지. 제가요? 네. 네. 왜냐면 제 생계형 변호사의 일은 또 하고 있고요. 네. 또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춘천시 네. 단수 사태 관련해서 네. 제가 있는 법무법인에서 집단 소송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걸 준비하느라고 좀 언론 인터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도 지난주에 이어서 코로나19 얘기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올해 들어서 강원도의 하루 확진자가 좀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강릉에서만 지금 30명이 넘는 무더기 확진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지난 주말 사이 좀 코로나19 상황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강릉시가 일요일 날 7월 18일 날 오후에 이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한 주 동안 지난주에 발생했던 현황을 보니까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9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했어요. 특히 7월 16일 금요일 날 21명, 네. 17일 날 토요일 날 31명, 또 7월 18일 일요일 날 13명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특이한 거는 이 중에 20대가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아, 네. 예, 그리고 40대, 10대, 60대 뭐 이런 순인데 강릉시가 그래서 그 이전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을 했었는데 2단계에서 하루 만에 4단계로 지금 긴급 조정을 했어요. 비수도권에선 유일한 그렇죠. 거죠. 지금 전국의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만 지금 4단계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를 제외하고 비수도권에서는 강릉이 최초입니다. 4단계면 가장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네. 지금 뭐 제주도도 3단계 이렇게 돼 있는데 강릉이 지금 4단계를 적용하면서 이게 4단계가 되면 일단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사적 모임이 되는데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7월 25일까지 4단계가 적용이 되는 거고 이후는 아마 다시 조금 조정을 하실 것 같은데 뭐 지금 언론에서도 강원일보나 뭐 도민일보나 또 연합에서도 계속 기사가 나오는 거는 풍선 효과와 델타 변이가 결합된 거다. 또 물론 이제 강원일보 같은 경우는 풍선 효과보다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 지역 사회의 접촉에 의한 감염 뭐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도 당분간 요번 주까지가 요 확산세가 진정이 되느냐 여부가 관심사라고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20, 30대가 20대 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게 네. 좀 확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사회 활동 좀 활발한 편이고 그렇죠. 좀 증상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지 않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지금 강릉에서도 보면 강릉에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가는 식당이나 뭐 융주점이나 네. 또 이런 뭐 PC방 이런 게 몰려 있는 곳이 이제 강릉에 이제 소롤 택지라는 곳하고 유천 택지가 있는데 네. 그쪽 중심으로 좀 많이 발생한다고 강릉시에서도 지금 밝히고 있는데 조금 애매한 건 뭐냐면 서울에 있는 20, 30대들이 강릉에 많이 내려와서 확산이 확 된 거냐 아니면 강릉 안에서 누군가 서울 사람들하고 접촉한 사람에서 계속 연쇄적으로 번져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로는 지금 그 두 가지가 섞인 게 아닌가. 그리고 발생하는 변이도 델타 감염이 가장 많은 델타 네. 변이가 많은 걸로 이렇게 지금 추정이 돼요. 네.
전 강릉 시민이시잖아요. 네네. 주말 사이 좀 강릉 분위기 어땠어요? 강릉에 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일단 식당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러니까 네. 아파트 주차장에 차들이 안 빠져나가요. 아. 주말 내내 네. 주차할 곳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배달을 좀 시켜봤더니 배달하는 시간도 소요 시간도 되게 막 밀려서 네.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강릉뿐만 아니라 제가 뭐 주말에는 이제 고성하고 속초도 좀 가봤는데 거기도 이제 사람들이 많고 속초도 지금 월요일 날도 좀 나오고 그래서 동해안 관광지 대부분이 지금 피서철하고 겹쳐가지고 이런 위험성 좀 높아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강원 도내 확진자 수가 갑자기 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좀. 원래 그 겨울에는 그 시간 제한 집합 금지 정책이 좀 잘 먹히는데 네. 여름에는 시간 제한 집합 제한 정책이 잘 안 먹혀요. 왜냐면 네. 여름에는 가게에서 나가서 네. 노상이나 공원이나 뭐 강가나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관광지는 그 모텔이나 호텔에서 네. 여러 명이 모이는 것을 단속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 외국인 특정 종교에 대해서 동해안권 네. 터졌을 때도 그 숙박업소에서 여러 명이 모여서 종교 의식을 해가지고 이제 퍼져나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 것처럼 그 피서지에서 뭐 4단계를 올려서 2인 이상 집합금지를 해도 네. 숙박업소에서 여러 명이 모이는 거는 네. 그 관리 감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퍼지는 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럼 팁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도박 사건이나 마약 사건을 해봤을 때 네. 그 배달원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예, 짜장면을 배달하러 갔다가 주사기를 본 거죠. 짜장 네, 뭐 네. 치킨을 배달하러 갔다가 도박하는 걸 보고 신고하는 경우가 봤는데 우리 배달원분들께서 짜장면이 세 그릇이 들어간다. 그러면 신고를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두 명씩 모이는 건데 치킨이 3마리가 들어갔네. 2명이서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약간 고민을 좀 해봤어. 이거 좋은 아이디어 적극적으로 같은데. 적극적으로 아마 신고 정신을 투철하게 펼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강원도에서는 지금 좀 어떻게 방역 대책 내놓고 있습니까? 뭐 강원도가 지금 오늘 이제 긴급 방역 대책을 또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교육 종사자들 예. 같은 경우에 학교 비롯해서 학교는 이미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학원, 뭐 과외 선생님까지 다 포함해서 이번 주 방학에 들어가니까 방학부터는 2주에 한 번씩 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돼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네. 오늘 내가 받아서 음성이었다 하더라도 2주 뒤에 반드시 또 받아야 되는 교육 종사자. 교육 종사자들. 학교 집단 감염이 지금 좀 10대, 20대 지금 네. 환자가 많이 늘고 있고 네.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또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이거 확인해봐야 되는데 확인 미처 못하고 들어왔는데 교사들은 아마 하고 있었던 거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거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유흥시설 종사자 네. 같은 경우에도 이달 말까지 반드시 진단검사를 다 받아야 됩니다. 행정명령이 내려졌어요. 이제 행정명령을 검사를 받지 않고 만약 확진을 받게 되면 이제 과태료 처분은 이제 기본일 거고 부상권 청구나 뭐 여러 가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강제적인 또 선제적이라고 뭐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제적인 조치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내려질 것 같고 앞으로 더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조치들이 내려질 것 같아요. 조금 10대 20대에 네. 환자가 늘어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예견됐던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백신 접종과 맞물려서 우리가 이제 백신을 과연 처음에 이제 지금 백신은 계속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백신을 누가 먼저 우선 접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의 방역 대책의 선택은 이제 고위험군, 네. 고령층이나 또 이제 복지시설에 계신 어르신분들 이제 가장 최우선적으로 접종을 해서 지금 사실 이제 많이 잡혀 있어요. 네. 많이 잡혀 있는데 이제 10대, 20대가 계속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견됐던 상황이었을 거라고 보고 대신 사망률이라든가 네. 뭐 위험률이 중증 굉장히 환자들. 많이 줄어든 측면이 있어요. 네. 또 지난 주말이 이 동해안 82개 해수욕장이 모두 다 개장하고 맞은 첫 번째 주말이었어요. 이 주말 이틀 동안 피서객이 19만 명이 찾았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비교했을 때 한 60%가 훨씬 더 많은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난해보다 이렇게 해수욕장에 피서객이 좀 이렇게 몰린 이유는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좀 아무래도 좀 억눌렸던 뭐 여행 욕구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풀기 위해서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수도권 유행세가 네. 유행세가 워낙 지금 강원도도 심각하지만 수도권 유행세가 심각하다 보니까 뭐 일단은 수도권 주민들은 계속 벗어나고 싶어하는 네. 그리고 지난해 여름 같은 경우에가 환자가 훨씬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이 훨씬 높았어요. 코로나19 이제 발생 초기였고 네. 당시만 해도 네. 긴장 이완 뭐 같은 맥락이겠지만 저는 결국 이제 피로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작년 여름 휴가도 내가 포기했는데 네. 이제 뭐 백신도 맞았겠다. 뭐 예를 들어 뭐 이번 여름 휴가는 동해안에 가서 좀 휴가를 보내겠다. 뭐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장기화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 이제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보니까 네. 방역 대책을 이제 세우는 데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따르는 거죠. 예. 네. 거기다 플러스 그 강릉을 특정해서 얘기하자면 그 KTX를 뚫려는 게 이제 그 한 뚫린 지 한 몇 년 됐는데 입소문이 이제 뭐 자리를 잡은 거죠. 야, 강릉선 KTX 예, 때문에 강릉선. 수도권과의 네. 접근성이 예, 편해지니까. 편해서 이렇게 말하면 쉬운데.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입소문이 퍼져서 그걸 타고 가면 편하다. 그렇죠. 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정말 손쉽게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거고요. 네. 전 정부에서 갈피를 못 잡는 거를 한번 꼬집어드리고 싶은데 그 정부의 소비 쿠폰의 저주라는 그런 말이 기재부 안에서 좀 돌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 8월에 처음 지급을 했는데 예. 지급하기로 한 그날 8월 13일 날 확진자가 급증을 해가지고 쿠폰 지급을 갑자기 중단을 했어요. 네. 그리고 작년 9월 1일 날 뭐 본 예산안에 포함됐다가 예. 시작도 못해 발행을 시작도 못했고 올해 7월 1일 날 예. 정부가 올해 2차 추경 예산안에 484억 원의 소비 쿠폰 예산을 추가를 했습니다. 숙박이나 교통, 관람, 전람, 스포츠 이런 부분에 소비 쿠폰을 발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네. 아직까지 지금 강행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갈피를 못 잡는 거 아닌가 정부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소비 쿠폰을 왜 휴가철에 발행을 하는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휴가철에는 어차피 내수가 그 돈은 경제 상황이 순환하는 그런 시기인데 네. 굳이 거기에 기름을 부은 그런 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근데 이제 좀 결과론적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확산이 되지 않았다면 내수도 살리면서 어떤 지역사회 감염도 최소화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확진자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너무 좀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이제 반론도 좀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지난해하고 지금 그 7월 9일 날 양양에서 해수욕장이 제일 먼저 아마 네. 개장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7월 18일 일요일까지 누적 피서객 수를 집계한 걸 보니까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서 집계한 걸 보니까 올해는 34만 2천여 명이 지금 동해안 해수욕장을 다녀봤어요. 네. 지난해 같은 기간에 27만 9천여 명이니까 지금 증가율로는 22.8%가 늘어났다 그래요. 근데 요거는 조금 기상 상황하고 좀 봐야 되는 게 우리 지난해 생각해 보면 장마가 길었잖아요. 네. 역대 최장 장마였잖아요. 그러니까 해수욕장에 날씨가 굳었기 때문에 조금 피서객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올해 생각해 보시면 강원도에 장마가 왔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남해안 쪽에 왔다가 지금 정체정선이 내려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동해안에 워낙 날씨가 좋았어요. 또 폭염이 지금 기승을 부리잖아요. 네. 서울 수도권에. 그러니까 이런 걸 피해서 피서객들이 조금 더 동해안에 몰린 측면 이런 것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같이 그런 이렇게 느낌이. 보시면 기상을 항상 접목하셔서 분석을 자주 역시 무슨 전문가시죠?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요즘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그렇죠. 강원도 전역에 뭐 폭염특보가 내린 상황에서 그만큼 좀 걱정이 되는 게 방역 현장은 이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 그 선별진료소 같은데 보면은 그 엄청난 방호복 입고 땀 그렇죠. 흘리시면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그 18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선별진료소 찾아가지고 좀 무더위 네. 대책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좀 코로나19랑 폭염 같이 생각했을 때 좀 우려되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검사가 이제 기동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검사소라고 그러니까 흔히들 하죠. 이제 버스에 이제 검사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이제 환자가 뭐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고 또 잠잠해지는다 싶으면 인근 지역에서 또 터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고정진료소, 선별진료소라면 네. 이제 보건소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은 또 체육관 다중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형태가 많이 갖춰지는데
환자가 없을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또 환자가 많을 땐 부족하고 네. 뭐 춘천도 그런 일을 겪었던 것처럼 예. 그래서 이동검사 능력을 훨씬 더 많이 갖춰서 이동검사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투자를 해서 갖춰서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동력 있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방역대원 그 방역 요원들의 좀 수고나 뭐 이런 것도 조금 그나마라도 그렇죠. 조금 덜을 수 있을 거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사례에서도 좀 알 수 있는데 동해가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 갑자기 막 폭증한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동해시 자체로 감당이 안 되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뭐 강릉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 주가 최대 그 고비인 것 같은데 여기도 사실은 방역 인력이라든지 역학 그 검사하시는 전문가들 이런 인력들에 대해서도 아마 강원도하고 또 긴밀하게 협의를 하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에서는 지금 확진세가 가장 큰데 네. 인력과 장비들이 좀 집중 투입이 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도 방역 당국에서 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저는 그 코로나 플러스 폭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네. 그 사실 기존에 집에 에어컨이 없는 가정에 네. 어린이들이나 뭐 노인분들을 네. 그 학교를 가던가 네. 또 어린이들은 학교를 가고 또 노인분들은 노인복지시설을 가서 뭐 더위를 좀 식힐 수가 있었습니다. 네. 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실내에서 쓸 수가 있었는데 예. 코로나19 때문에 학교가 운영을 안 하던가 노인복지시설이 운영을 안 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집에 뭐 쪽방촌 같은 경우에는 집에 냉장고도 없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정말 그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방안이 별도로 또 취약계층 예,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 복지가 좀 물론 행정적으로 생각을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더위 쉼터잖아요. 네. 그 무더위 쉼터가 계속 이제 운영을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렇죠. 그 에너지 사각지대에 계신 네.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사실은 뭐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코로나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제 수도권에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유행이 예. 반복되잖아요. 그런 것도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악한 주거 환경. 사실 수도권에서는 조금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계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분들 사실 집에서 계속 있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뭐 냉난방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협소하고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뭐 노상이든 어디든 찾아다닐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 인해서 계속 뭐 이거는 뭐 대책을 세우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네. 근본적인 문제들. 정책 제안까지 이런 상당히 강원 기자에게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기사에서 보니까 속초에 하는 음식점에는 이 속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외부 관광객을 받지 않겠다. 네. 뭐 이게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삼척 같은 경우도 좀 긴급 기자회견 열고 또 동해에서 생활 방역을 강조하면서 좀 시민들이 방역에 좀 동참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칫하면 이게 또 지역 간 혐오, 또 네. 갈등 이런 요소가 있는데 이게 진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 강릉 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누가 이 수도권 사람들 좀 못 오게 좀 하면 안 되냐. 네. 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 이제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친구들이 모여 있으면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를 내가 어떻게 지나가다 들었는데 PC방을 못 간다. 이게 뭐 확산들이 많이 나서 우리 노래방도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고 PC방도 못 가게 하고 이 수도권 사람들 때문에 네. 뭐 이런 좀 아주 불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속초의 음식점도 네. 물론 뭐 그걸 검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뭐 신분증을 보고 출입을 시키지는 않겠지만 그런 정도의 지역에서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그걸로 인해서 또 여러 피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또 영업 제한 조치를 당하고 또 여러 시설들이 폐쇄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또 돌아오는 것들이니까 이 부분을 빨리 좀 확산세를 좀 진정을 시키고 조금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결국 이게 우리한테 오는 거니까. 또 뭐 이런 수도권 풍선 효과 말고도 지역 간 감염이라든가 원인을 네. 알 수 없는 감염도 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네. 저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좀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그렇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요.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